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의 건강식품이 북미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기존 건강식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퍼지더니 그 효과가 알려지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연일 품절 사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열풍의 시작에는 한 캐나다 여성의 감동적인 경험담이 있었는데요. 당뇨 진단으로 삶이 무너졌던 그녀, 그리고 한국의 전통식단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맥컬러프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42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커피 한 잔과 도넛 하나로 때우는 아침. 점심은 회사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와 콜라. 야근하는 날이면 배달 앱으로 주문한 피자나 치킨으로 저녁을 해결하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맥주 한 잔, 혹은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는 누구나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북미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바쁜 현대인으로서 간편함과 맛을 우선시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저 역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이어가던 식생활이었죠. 건강 문제는 항상 나중에 생각할 일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제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3년 전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던 날이었죠. 전날 밤 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아침에는 평소보다 더 큰 카페 라떼와 초콜릿 크림이 듬뿍 들어간 도넛을 먹었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조금 더 달달한 걸로 에너지를 충전해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돌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행히 동료들이 재빨리 도와줘서 회사 근처 응급실로 향했죠.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라 씨, 공복 혈당 수치가 198mgdl까지 올라갔어요. 정상 수치가 70-100mgdl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제2형 당뇨병이 확실해 보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뇨병? 나한테? 말도 안 돼.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뇨병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지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도 있고 생활 습관의 문제도 있어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처방받은 것들을 보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루 3번 복용해야 하는 약, 식단 조절 안내서, 혈당 측정기. 그리고 의사의 마지막 말. 사라 씨, 이제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먹는 것에 달려 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 맞다. 나 당뇨병이지. 였어요. 출근길 카페에서 예전처럼 달콤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문하려다가 멈추고 블랙커피를 선택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죠. 회사 동료들이 피자 파티를 할 때면 구석에서 혼자 샐러드를 먹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라는 거짓말로 당뇨 진단 사실을 숨겼습니다. 왠지 당뇨병 환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컸거든요. 의사가 준 식단표는 너무 딱딱하고 따분했어요. 무염 닭가슴살 샐러드, 현미밥 반 공기,
견과류 소량. 매일 먹는 음식은 달라지지 않았고 맛은 점점 더 없어졌습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 동안 먹어야 할 음식들인가? 생각하면 우울해졌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만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약 용량을 올리자고 제안했고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기도 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시 저는 약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당뇨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항상 완치는 불가능하다,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만 마주하게 되었죠. 당뇨 진단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보며 한숨부터 나왔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이거 먹으면 혈당이 오를까? 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까? 라는 충동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뇨와 함께하는 삶이 버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혈당 수치가 더 악화될까봐 두려웠고 결국 맛없는 식단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소피 김이었죠. 우리는 같은 부서였지만 그동안 깊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소피가 제 점심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사라, 그거 특별한 식단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식단 조절 중인데 솔직히 정말 힘들어. 소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사라, 혹시 한국식 식이요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우리 아버지도 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한국 전통 식이요법으로 거의 완전히 조절하고 계셔. 그날 점심 소피는 자신의 도시락을 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처음 본 음식들이었어요. 갈색의 잡곡밥, 붉은색 김치, 고소한 냄새가 나는 된장국, 여러 가지 나물들. 이게 다 뭐야? 궁금해하는 저에게 소피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현미와 보리, 검은 콩을 섞은 잡곡밥이야.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준대. 이건 된장국인데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아. 김치도 발효식품이고. 이 나물들은 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대.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한국 전통 음식일 뿐이지 정말 당뇨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소피의 열정적인 설명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소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집에서 한국식 당뇨 조절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소피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낯선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가지 책자와 노트, 그리고 음식 샘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준비를 많이 했네. 소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당뇨로 고생하시는 걸 봤으니까 당뇨가 얼마나 힘든 병인지 알아. 그날 소피는 진정한 선생님이 되어 저에게 한국식 당뇨 관리 식단의 기본을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의사처럼 식단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고 소피도 그 지식을 물려받았더군요. 한국 전통 식단의 핵심은 균형이야. 주식인 밥과 다양한 반찬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거지.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이런 균형이 중요해. 소피는 자신의 아이패드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의 혈당 기록이야. 한국식 식단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봐.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높고 불규칙했던 혈당 수치가 점차 안정되고 낮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순 없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도움이 됐어. 소피는 이어서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가지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기본적인 한국식 당뇨 식단을 함께 만들어 볼 거야. 직접 요리하고 맛보면 이게 얼마나 맛있고 실용적인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재료들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토론토 어디서 구한 거야? 소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토론토에 한인 마트가 꽤 있어. 요즘은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많은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다 알려줄게. 처음으로 현미와 보리, 찹쌀을 섞어 잡곡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과 다시마, 멸치로 국물을 내고 두부와 각종 채소를 넣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를 데쳐 참기름과 간장으로 간을 한 나물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가장 낯설었던 건 김치였어요. 처음엔 그 강한 향과 매운맛이 부담스러웠지만 소피가 알려준 대로 잡곡밥과 함께 먹으니 신기하게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김치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야.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대. 당뇨 환자에게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식사를 마친 후 소피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디저트 대신 이걸 마셔봐.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도와주고 포만감을 줘. 그날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레시피가 아니라 음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은 거예요. 서양 의학에서는 주로 피해야 할 음식에 초점을 맞추는데 소피가 알려준 한국식 접근법은 먹어야 할 음식에 집중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피는 제게 두꺼운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한 한국식 당뇨 식단표야. 2주 동안 이대로 해보고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해봐. 그리고 주말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집에 돌아와 소피의 노트를 펼쳐보니 정말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단부터 간식, 음료수까지. 심지어 요리 방법과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장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한국식 아침에 도전했습니다. 전날 소피와 함께 만들어둔 잡곡밥을 데우고 김치와 미역국, 그리고 두부조림을 곁들였어요. 솔직히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소피의 말대로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 생각하며 정성껏 차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김치의 매운맛과 된장의 특유한 향,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식사 준비 시간.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식단을 따르고 나면 오전 내내 속이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10시, 11시쯤 되면 찾아오던 허기짐과 피로감이 훨씬 덜했죠. 특히 좋았던 점은 한국식 식단이 단순히 이것을 먹지 마세요라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이런 것을 먹으세요라는 긍정적인 접근법이었다는 거예요. 서양의 당뇨 식단은 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세요, 설탕을 피하세요처럼 금지 사항 위주였죠. 반면 한국식 식단은 다양한 발효식품을 즐기세요, 여러 종류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처럼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절대 배고프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서양식 당뇨 식단을 할 때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한국식 식단은 다양한 반찬과 국, 그리고 적절한 양의 잡곡밥으로 구성되어 있어 충분한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맛도 다양해서 식사가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점심시간, 회사 동료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사라, 그게 뭐야? 요즘 한국 음식에 빠진 거야?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실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을 바꿔보고 있어. 의외로 맛있고 몸에도 좋은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항상 부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갸름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혈당 측정기가 보여주는 숫자였어요.
식후 2시간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정상 범위보다는 높았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 식단에 더 익숙해졌어요. 한국 마트에 직접 방문해서 식재료를 구입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영상을 찾아보며 레시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곤약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에 푹 빠졌어요. 곤약은 거의 칼로리가 없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신기한 식재료였거든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약속대로 소피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 혈당 기록을 보여주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살아. 정말 놀라운 변화야.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98에서 154로 내려갔네. 소피는 제게 더 많은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홍삼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 차전자피 씨앗을 활용한 디저트 만드는 법, 그리고 다양한 한국 차의 효능까지. 이제 기본은 익혔으니 앞으로는 내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봐. 중요한 건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거야. 잡곡밥, 발효식품, 다양한 채소, 적당한 단백질. 그날부터 저는 한국 음식과 건강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논문을 찾아 읽고 한국 전통의학에 대한 책을 구입했어요. 심지어 한국어 기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밥, 국, 반찬과 같은 기본 단어부터 시작해서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 전통의학에서 바라보는 음식과 건강의 관계였습니다. 약식동원이라는 개념, 즉 음식과 약은 같은 근원에서 온다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서양의학의 접근법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 식재료를 알아가면서 제 부엌은 서서히 변해갔어요. 식탁 위에는 항상 김치와 장아찌가 있었고 찬장에는 다양한 한국차와 양념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자레인지 옆에는 소피가 선물해준 작은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죠. 한 달이 지나자 제 혈당은 더욱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대로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의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살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혈당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식 식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혈당 기록을 보고는 점차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롭네요. 물론 그 식단이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당신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계속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약 용량을 줄여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더한 후에 조심스럽게 용량 조절을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어요. 2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무게가 4kg 줄었고 피부도 맑아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당뇨 진단 당시 저는 경계성 고혈압도 있었거든요. 소피와는 더욱 친해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함께 요리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닌 인생의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약만 의존하며 우울해하고 있었을 거야. 소피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 내가 변화를 선택한 거야. 나는 그저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야.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것이 정상 범위 가까이 내려온 것이었어요.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살아, 정말 대단해요. 당화혈색소가 7.1%까지 내려왔어요. 당뇨 진단 당시에는 9.8%였는데 이 정도면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니. 그것도 단순히 식단 변화만으로요.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식생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당신이 보여준 변화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계속 이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3개월 전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진단이 저를 더 건강한 삶으로 인도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피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그 주말, 우리는 소피의 집에서 건강한 한국식 잔치를 열었습니다. 현미와 흑미, 찰보리를 섞은 오곡밥, 담백한 콩나물국, 버섯 불고기, 각종 나물, 그리고 천연 과일로 만든 화채까지. 모든 음식은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맛과 영양은 풍부했어요. 소피의 부모님도 함께 하셨는데 그분들은 제 변화에 감동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소피의 아버지는 자신의 당뇨 관리 경험을 자세히 나눠주셨죠. 사라, 당뇨는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지만 그 동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당신처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당뇨는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답니다. 소피의 아버지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당뇨 진단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야겠다. 그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계정명은 사라즈 K 다이어비티즈 다이어리로 정했어요. K는 한국식 코리언을 의미하죠. 첫 게시물로는 제 당뇨 진단 이야기와 한국식 식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기록용으로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북미에 사는 당뇨 환자들은 기존의 서양식 당뇨 식단에 지쳐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저도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식 식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사라님, 레시피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그 곤약 요리가 궁금해요. 사람들의 관심에 힘입어 저는 매일 제 식단과 혈당 변화, 그리고 새롭게 시도해보는 한국 요리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소피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담기도 했죠. 한 달 만에 팔로워가 1,000명을 넘어섰고 저는 더 진지하게 콘텐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음식 사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각 음식의 영양소와 혈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 혈당 그래프까지 함께 공유했어요. 특히 인기 있었던 게시물은 한국식 vs 서양식 당뇨 식단 비교였습니다. 같은 칼로리의 두 식단을 먹었을 때 제 혈당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래프로 보여주었죠. 한국식 식단 후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완만했고 더 빨리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당뇨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거나 때로는 단순히 응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죠. 그 중에는 의사와 영양사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제 경험에 학문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라님의 경험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식이요법을 융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새 저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K-다이어트라는 해시태그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과 레시피를 나누고 건강 여정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누었어요. 6개월 차가 되어갈 무렵 한 건강 잡지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당뇨와 함께 살아가기 동양의 지혜를 서양의 식탁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날,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는 작은 건강운동의 선두에 서게 된 것 같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저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 이 방법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의 영양학 공개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의학 논문들도 찾아 읽었어요. 특히 한국 전통식품과 당뇨병 관리에 관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학계에서도 이미 한국 전통식단의 건강상 이점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과 면역 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다양한 나물류의 항산화 효과, 그리고 잡곡밥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는 SNS에서 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기 위해 팔로워들에게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한국식 식단을 시도해 보셨나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응답은 다양했지만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맛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었고,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혈당 안정, 체중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체력 향상을 보고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식단 덕분에 음식과의 관계가 변화했다고 답한 점입니다. 음식을 단순히 칼로리나 탄수화물의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 영양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는 초보자를 위한 한국식 당뇨 식단 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한국 음식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면서도 서양 재료로 대체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마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김치를 직접 담그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량의 자연 발효 사우어크라우트를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된장 대신 저염 미소를 사용하는 방법, 한국 나물을 현지 채소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어요. 가이드를 무료로 배포했더니 다운로드 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영양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이 가이드를 추천한다고 연락을 주기도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소피는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문화 통역사 역할을 해주었고, 제가 한국 음식과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사라, 너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 내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다니. 소피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문화 간 다리를 놓는 의미 있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저는 특별한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1년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제 건강 여정의 전후 모습과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담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게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정확히 1년 전, 저는 제2형 당뇨 진단을 받고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영상에서 저는 제 의료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가리고요. 당화혈색소가 9.8%에서 5.9%로 내려간 것, 체중이 총 9kg 감소한 것, 그리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모두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을 보여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약물 의존도예요. 처음에는 하루 3번 약을 복용했지만 지금은 의사의 관리 하에 최소 용량의 약을 하루 1번만 복용하고 있어요. 의사는 이대로 관리를 잘하면 약 없이도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이 반드시 맛없거나 즐겁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한국식 식단은 맛있고 다양하며 영양이 풍부합니다. 셋째, 문화를 넘어서는 배움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줘요. 저는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당뇨 진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식 당뇨 관리 요리책을 출판하는 것이죠. 이 책에는 제가 1년 동안 개발하고 테스트한 100여 가지의 혈당에 좋은 한국식 레시피가 담길 예정입니다. 물론 소피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카메라가 옆으로 돌아가자 소피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라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 음식의 건강한 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응원과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고 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저와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라 덕분에 용기를 냈고 이제 제 당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한국식 식단을 시작한 지 한 달 되었는데 벌써 혈당이 안정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작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책 출판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의 근원지에서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싶었거든요. 소피는 기꺼이 동행해 주었고 그녀의 서울에 있는 친척들도 우리를 환영해 주었어요. 2주간의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식당들부터 시골의 전통 한옥 식당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찰 음식이었습니다. 육류와 자극적인 양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그 요리법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식재료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맡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십 종류의 김치, 다양한 장류, 그리고 처음 보는 나물과 허브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광장시장의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많은 상인들이 직접 만든 발효식품과 제철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건강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라고 말했을 때 한나이 지긋한 여성 상인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라지와 연근을 활용한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소피의 통역으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었죠. 종로의 한 작은 한약재 가게에서는 한국 전통 의학에서 당뇨에 좋다고 여겨지는 여러 재료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차전자피, 산수유, 구기자 같은 재료들은 서양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수백 년간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들이었죠. 여행 중에는 한국의 영양사와 전통의학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경험에 학문적 맥락을 더해 주었고 한국 식단이 대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공유해 주었어요. 한 한의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에서는 음식을 주로 영양소와 칼로리의 관점에서 분석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음식의 성질과 기운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몸을 차갑게 하죠. 이런 관점에서 당뇨는 열이 과도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책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소피와 함께 모든 레시피를 다시 테스트하고 각 요리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또한 요리법뿐만 아니라 각 식재료의 영양학적 가치와 건강상 이점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책 작업 중에 한 유명 건강 잡지사로부터 칼럼니스트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달 동서양의 건강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쓰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 음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아시아 요리법과 건강 철학을 탐구하며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일본의 와시오쿠, 중국의 식요법, 인도의 아유르베다 등 다양한 동양식 기요법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음식을 통한 치유라는 개념이었죠. 서양의 현대의학이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에 초점을 맞춘다면 동양의 전통의학은 질병 예방과 전체적인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런 배움을 통해 저는 제 메시지를 더욱 넓혀나갔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이 당뇨에 좋다가 아니라 동양의 식이 지혜를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더 폭넓은 대화를 시작한 것이죠. 당뇨 진단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 지표는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약 복용량은 최소화되었어요. 의사는 제 사례를 놀라운 성공이라고 부르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종종 언급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 이상의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통합 영양 컨설턴트로서의 새로운 경력을 시작한 것이죠. 영양학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책 한국식 당뇨 관리 요리책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아마존 건강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버전이 출간되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영감을 받은 문화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소피와 저는 정기적으로 건강한 식탁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우리는 한국식 건강 요리법을 당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참가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정말 보람찹니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당뇨 지원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뇨 환자들에게 건강한 식재료와 요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 식품 사막지대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제 SNS 계정은 이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계속해서 건강 정보와 레시피를 나누고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며 서로 지원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끔은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던 그날,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 혹은 다른 어떤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게 당뇨 진단이 그랬던 것처럼요. 건강의 여정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각자의 몸과 필요에 맞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저에게는 한국식 식단이 그 해답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작은 변화 하나를 올려보세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치유가 시작되니까요. 저처럼 당신의 인생도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식 식단이나 다른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의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건강한 삶에 대한 여러분만의 지혜와 경험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